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 이슈 토크쇼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합니다. 큐! 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만나고 있는 군씨입니다. 네, 주원장입니다. 네, 최근 네이버 나우에 빠져있는 상디입니다. 팟캐스트계의 유재석 이타코입니다. 그래서 그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유재석이야? 상규님 아까는 넷플릭스에 빠지셨다면서요? 아, 그 네이버 나오는 일할 때 오디오로 들어서 그렇죠. 전 라디오는 잘 안 듣고요. 그냥 거기 나오는 그 믹스로 해준 음악 추천해준 음악, 랜덤으로 나오는 음악 그거 듣고 최근에 듣는 거는 페퍼스톤의 그 이장우 씨인가? 페퍼톤즈. 그분 잘 모릅니다. 이장원 그분이 신곡이 나오면은 톤즈와 스톤은 되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을 잘 몰라서. 페퍼톤즈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김대정 남자에도 나오시고. 그래요. 좀 약간 스마트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곡이 나오면은 신곡 앨범을 다 들려줘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전문 그래요? 음악 기자분이랑 같이 리뷰를 봐요. 그거 들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 병호업로님께서 오랜만에 생존 신고합니다. 요새 집에서 공동육아하면서 재택근무하는데 일도 바빠서 댓글 쓸 시간이 없었네요. 타다 없어진다고 해서 타보고 싶었지만 어디 갈 리도 없네요. 아무튼 이슈스 화이팅이라고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좀 댓글이 좀 뜸해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저희 어떻게 그래서 방송 저희 잘 하고 있는지 좀 채찍질도 좀 해주시고 당근도 좀 주시고 저희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오디오 컨텐츠 플랫폼들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사실 저희가 되게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건드리기가 맞아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요즘에 오디오 컨텐츠 시장이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한번 그걸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단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디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은 일종의 팟캐스트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공유하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그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서 약간 라디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해주시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북 해가지고 유명 서문이나 아니면 배우분들께서 책을 읽어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유명 고전이라던가 아니면 신간 책 같은 경우를 이제 직접 읽지 않고도 그 컨텐츠를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오디오 컨텐츠로 해서 오디오북 이렇게 3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팟캐스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컨텐츠는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관심도 많고 가장 밀접하게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구독형 라디오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구독형 라디오.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옛날에 주파수, FM, AM 주파수 잡던 라디오랑은 또 그 소비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라디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에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형태라고 하면은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디바이스로 소비할 수 있어서 어떤 소비자가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또 되게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그만큼 편하고 그래서 낮은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거죠. 낮은. 그리고 실제로 컨텐츠 생산자 입장이라고 그쵸, 공급자 그쵸. 입장도 굉장히 좀 더 진입 장벽이 낮죠. 그 약간 어쨌든 팟캐스트 얘기를 시작하니까 약간 팟캐스트 기원을 얘기하면은 좋아요. 팟캐스트 단어 자체가 약간 합성어예요. 맞습니다. 아이팟과 플러스 브로드캐스트의 합성어고 그 사람들이 이걸 봐서 이거 뭐 애플 그 아이팟 얘기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팟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용을 많이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처음에 이거의 기원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있는 인터넷 전문 기자분이 처음에 용어를 만든 거고 그 당시에 그렇죠? 미국에서는 MP3를 거의 아이팟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런 팟캐스트라는 방송을 다운받아가지고 아이팟 많이 넣어 듣는다 해가지고 아이팟 플러스 브로드캐스팅에서 팟캐스트라고 많이 불린 거고요. 그렇게 처음이 시작이 됐죠. 네, 팟캐스트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런 어떤 오디오 컨텐츠라기보다는 주요한 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어떤 맞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었는데 이제 이게 좀 더 컨텐츠화 되기 시작했죠. 뭐 국내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나는 꼼수다를 기점으로 이 시장이 확 맞아, 커졌고 맞아. 저도 기억을 해보면은 이때가 한 낙꼼수. 2010년 11년도인데 11년도인데. 저희 뭐 선배들이나 형들이 너 낙꼼수 안 들으면서 혼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너도 낙꼼수를 들어야 돼 이러면서 막 네. 지금 우리 정권을 이렇게 몰라서 안 돼 이러면서 막 혼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대리님, 과장님들이 엄청 들으셔가지고. 아, 진짜. 어쨌건 나꼼수라는 방송 자체로 이게 좀 대중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엄청. 예. 그리고 팟캐스트는 그렇죠. 뭐 최근에는 뭐 김생민 씨 조금 지금은 안 맞아요. 됐지만 김생민 영수증도 맞아요. 전에 팟캐스트의 일부 프로였다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공중파로 왔고 그다음 저희가 뭐 여러분이 또 알신슬잡도 기존에 지대넘냐 지대넘냐. 이름이 맞아. 없는 지대넘냐 포맷으로 했다는 얘기도 맞아. 하면서 맞아요. 그거지 이쪽 뭐. 시장이 많이 이슈가 됐죠. 예. 그래서 뭐 송은이 김숙이 그 지금도 그러니까 비밀보장. 많이 비밀보장. 얘기를 네, 하는 맞아요. 비밀보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일이 없으니까 좀 그때는 사실 유튜브가 또 그렇게까지 대중화되지 맞아요. 않았었고 네. 유튜브는 3년이니까 지금 이렇게 대중화된 게 한 3년 정도라고 일단 그렇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김숙 송은이가 그걸 하면서 팟캐스트라는 매체가 조금 이제 더 좀 예능화라고 해야 되나요? 좀 컨텐츠 다양화가 된 거죠. 처음엔 맞아요, 정치 맞아요. 쪽은 정치. 솔직히 기존 미디어 매체에서 좀 이렇게 다루기 힘들었잖아요. 낙검수처럼 절대 안 됐고 그때 정권에서는 그런 분들은 방송에 출연도 못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탈출구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원했던 사람 잘 간질게 긁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소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들었던 건데 맞아. 어떻게 보면 정치 쪽에 포커싱, 뭐 뉴스 쪽에 포커싱 돼 있던 거를 이 비밀보장이나 김숙 씨나 송은 씨가 외연확장을 한 거죠. 컨텐츠 다양화도 시키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요즘 팟빵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순위권에 있는 거는 시사랑 연예인? 약간 정치 그쵸, 쪽이에요. 아직도? 아직은 네. 그게 좀 강하고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능적인 요소도 되게 많아졌고 요즘은 그 다음에 뭐 정보 전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낙검수로 일단 팟캐스트에 대해서 알게 됐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낙검수가 팟빵과 낙검수의 역사가 이제 같이 가는 게 사실 낙검수를 듣기 위해서 팟빵이 생겼다라는 게 맞아요.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낙검수를 듣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팟캐스트에 관심 갖고 좋아했던 거는 지대넘냐 들으면서부터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럼 정보 전달해주고 약간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서머리 컨텐츠라고 맞아요. 해서 좀 정리해주는 컨텐츠가 좀 기호에 맞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팟캐스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는 저는 좀 플랫폼은 세 가지 플랫폼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다음에 애플 팟캐스트 그렇죠. 세 군데 다 사용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애플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상진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팟캐스트라는 표현이 사람들이 애플의 아이팟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애플이 먼저 서비스했다고 생각하는데 순서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RSS를 통해서 오디오 콘텐츠를 구독해서 공유하게끔 하던 게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팟캐스트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예전에 인터넷 라디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인터넷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김구라님이 예전에 일 없을 흑역사. 네, 흑역사 시절 때가 인터넷 라디오 시절이거든요.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서 구독을 무슨 김봉알인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황봉알. 황봉알? 미안해요. 네, 네. 김봉알도 있게 있었는데. 그래? 그랬나요? 네, 아무튼 뭐 있었죠. 그게 지금 인터넷 라디오였어요? 네, 그 인터넷 라디오 시절. 어.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어떤 톤앤 매너가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낙검수와의 톤앤 매너랑 되게 비슷해요. 약간 좀 더 세게 얘기하는? 규제도 없고 음지에. 네, 되게 B급 감성, 되게 그렇지, 마이너한 그렇지. 감성으로 B급 접근을 감성.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도 인터넷 라디오가 있었고 그런 확장이 되다가 이걸 RSS를 통해서 구독하게끔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MP3 하면 똑같이 아이팟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그 뒤에 팟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팟캐스트로 발전이 된 거고 그래서 이 팟이라는 표현 때문에 애플이 한때 소송도 걸었었대요. 진짜? 해외에서는 팟캐스트라는 게 어떤 고유 명사가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사 서비스들이 이제 뭐 무슨 팟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 쪽에서 이거 우리 이름이다, 우리가 만든 거다 해서 소송을 걸었다가 또 졌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제 소송이 잘 안 돼서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애플이 팟캐스트라는 서비스를 아이튠즈에 끼워서 제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iOS 8부터. 네. 그래서 팟캐스트 용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이 팟캐스트라는 서비스를 아이튠즈에 껴서 팔고 이제는 팟캐스트를 아예 다른 독립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었죠. 이번에 팟캐스트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기준으로 월간 한 7,30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대요. 와. 팟캐스트를 시청하는 사람, 청취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7,300만 명 정도 지금 되어 있고 이게 2013년도에 한 3,200만 했던 거에서 2배 뛴 거거든요. 이게 2019년도 데이터니까. 그래서 두 정도 하고 2022년에는 월간 한 1억 명 정도, 1억 3천 만 명 정도 이제 청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30%가 듣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데이터에 근거를 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응답자의 12세부터 24세, 그러니까 지금 기준하면 젠지 정도 되는 분들의 91%가 팟캐스트를 소비하거나 소비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 청취하는 율이 되게 높은 거고. 힙한 컨텐츠인가요?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오디오 컨텐츠라는 것 자체의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는 컨텐츠 아니면 좀 다양한 컨텐츠가 많아서 좀 이게 되게 규합이 되고 광고 시장으로 봤을 때는 2018년도에 지금 4억 200만 달러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돈 한 4,6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시장의 광고 시장도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그 해외 상황입니다. 뭐 국내를 이어가서 하면은 국내는 뭐 대략 시장 규모 한 1,000억대 와, 정도를 진짜? 보고 있고 광고 시장이. 네, 광고 시장 한 1,000억대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 저희가 오늘 뭐 주로 얘기할 좀 팟빵 그 얘기도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팟빵은 그때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카페24 아니 카페24가 아니라 그 메이크샵이라는 그 쇼핑몰 솔루션 그 코리아 센터 거기에 자회사고요. 처음에 이거 시작의 기원을 보면은 코리아 그 여기 대표 팟빵 대표분이 코리아 센터 뭐 바이럴 마케팅 회사 맞아요. 그 자회사 그 사업 총괄로 처음 계셨대요. 하시다가 낙곰수를 듣고 이거 되겠다. 우리나라도 미국 팟캐스트는 똑같은 팟빵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되셨어요. 한마디로 CIC 회사 내에 있는 회사로 사내벤처. 사내벤처 시작을 했고 2013년도에 앱을 런칭을 해서 지금 현재는 23,000개 정도의 방송을 보유하고 월간 순 방문자 수 MAU가 300만 정도 되고 있고 현재는 또 오디오북도 서비스하고 있어요. 맞아요. 오디오북도 한 뭐 1,400여 개 정도 하고 있고 최근엔 또 코스닥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면서 약간 승승장구하고 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리아 센터 네. 자회사가 팟빵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자회사예요. 그럼 코리아 센터에서 나오신 분이 팟빵을 만들었다는 얘기. 사내벤처. 그러니까 코리아 센터가 호스팅 업체였잖아요. 예전에 저희 지난 에피소드 들으면은 코리아 센터가 호스팅을 했던 우리나라 1위 기업에서 지금은 좀 순위가 바뀌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 자회사에 있었던 분이 지금 팟빵의 대표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인터뷰 영상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낙검수라는 되게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 오디오 컨텐츠가 있는데 본인 자체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낙검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iOS 사용자분들께서는 아이튠즈를 통해서 바로 그렇죠. 들을 수 있을까? 당시 이제 트위터가 활성화됐으니까 트위터에 뭐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뭐 몇 화가 업로드 됐습니다 하면은 아이폰 유저들은 바로 청취를 할 수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나 그 위에 그거 쓰시는 분들은 이게 2, 3일의 딜레이가 걸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폰에서 들었던 분들이 이걸 다운로드 받고 다시 자기네 그거를 그 파일을 자기네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업소에서 올리고 그걸 다시 또 다운로드 받아서 안드로이드 폰 유저들은 청취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를 해소하자고 해서 만든 게 팟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팟빵은 iOS 처음에는 웹 기반이었어요. 처음에 웹사이트만 있어서 거기서 맞아. 청취를 하다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서 iOS와 안드로이드 어플이 같이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낙검수나 다른 팟캐스트의 어떤 컨텐츠들을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청취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 낙검수 자기도 너무 팬이었대요, 처음에. 그래서 자기도 너무 빨리 듣고 싶은데, 자기는 삼성폰을 쓰니까 바로바로 못 듣잖아요. 그게 답답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 팟캐스트를 제가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접했던 게 저는 뭐 그때는 이런 정치 쪽이나 매너 쪽 관심 없었고 벤처 야설이라고 벤처 야설? 네, 그때는 벤처라고 불렀죠. 스타트업 야설이 아니라 벤처 야설이라고. 야설은 팟캐스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얘기 아니라 우리랑 뒷얘기. 비슷하네. 근데 우리
근데 거기는 우리랑 폼이 좀 다른 게 항상 게스트를 초빙해가지고 좀 그 업계 나름 유명하신 분 초대해가지고 같이 하는 방송인데 여기 아마 그때 방송하신 분 한 분이 벤처스퀘어? 그 지금 그 언론사 그거 운영하시는 그분이실 거예요. 우와. 그래서 뭐 여기 나왔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국대 떡볶이 창업자분 얘기도 들었었고 뭐 김치 쪽 사업하시는 분 그런데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홍진경님? 뭐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이때만 해도 약간 신선했다? 그리고 이때는 그런 방송이 없었는데 벤처에서 책도 굉장히 많이 내셨네. 네, 유일하게 부럽네요. 있었던 네.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 팟캐스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팟빵 덕분에 지금 팟캐스트 시장이 이렇게 큰 것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는 iOS, 그러니까 우리나라 점유율만 봐도 사실 아이폰보다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그쵸. 폰 점유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삼성폰에 네. 대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LG 분들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LG 화이팅.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트렌드의 변화도 좀 약간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변화가 전체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AI 스피커. 아직 우리나라는 그 부분 좀 약하긴 한데 미국에서는 아마 이렇게 청취자 수가 높아가고 있는 게 AI 스피커 미국에서는 집에 한두 대씩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오디오 컨텐츠를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그 AI 스피커 통해서 가지고 그런 하드웨어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이어폰 시장도 전 나름 좀 커졌다고 보는 게 무선 이어폰이 그러니까 작년에 그 재작년부터 에어팟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에어팟이 새롭게 다시 이어폰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면서 그런 하드웨어적으로 변화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런 오디오 시장이 커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소프트웨어적인 건 당연히 이런 팟캐스트 플랫폼이나 이 오디오 쪽 컨텐츠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반 크리에이터들 어떻게 보면은 그 낙검수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김어윤 씨 이런 분도 결국은 뭐 크리에이터잖아요. 일반인 그렇죠. 크리에이터고 그냥 직장인 크리에이터인데 그런 분들만 하시다가 이제 기성 언론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라디오 시장이 계속 하락세면서 라디오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팟캐스트를 옮기시고 언론사들이 점점 여기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컨텐츠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컨텐츠 좋은 데로 다 가잖아요. 찾아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변화 때문에 조금 커진 게 아닐까? 네. 그 방송사가 요즘 유튜브로 많이 넘어오는 거랑 비슷하게 라디오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방송들을 다 그냥 고스란히. 네, 고스란히 그냥 바로 편집 없이 그 이제 팟캐스트 플랫폼으로 업로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수익 창출이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팟캐스트 그런 기성의 어떤 라디오 시장에서는. 근데 뭐 인터뷰를 보면은 이 팟빵에서 1등하는 그러니까 팟빵에서 랭킹 1위 있잖아요. 저희는 랭킹이 매우 낮지만 1등 하시는 분들은 월에 그래도 한 억 단위로는 맞아요. 가져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광고 수익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기존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는 수익이 엄청 낮긴 하지만 근데 무시는 못할 거다. 그럼요. 네. 빈익분 부익부가 좀 있다 뿐이지. 보통 탑을 치는 것 방송들 보면 팟캐스트를 보면 거의 방송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녹음, 랭킹이 변동된 거죠.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네. 종합들 그렇습니다. 보면 거의 그렇더라고요. 방송사들이 순위를 잡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팟빵 같은 경우는 그 카테고리를 다시 재편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방송 다시 듣기는 완전히 그냥 다른 카테고리로 그렇죠. 뺐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기성 방송사랑 어떻게 보면 개인 크리에이터가 그렇죠. 경쟁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처럼 뭐 개인화가 잘 돼가지고 추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컨텐츠의 호불호가 컨텐츠의 취향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또 그냥 추천하신 거 무작정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좀 딴 얘기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때 어떤 사람이 유튜브 알고리즘 분석한 거 보니까 그렇게 얘네도 완전 취향에 맞춰서만 컨텐츠 추천해 주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쁜 컨텐츠를 보면은 일부러 조금 선한 컨텐츠 아니면 기성 언론의 컨텐츠를 노출시켜 주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엄청 보수 나쁜 컨텐츠 아닌데 그 약간 한쪽에 편향된 컨텐츠를 보수 유튜버나 아니면 완전 진보 쪽 유튜브를 본다고 했을 때 그걸 막 여러 편 보다 보면은 약간 중립적인 그런 그 그 약간 큰 미디어들에 있는 뉴스 컨텐츠를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름 자정정을 할 수 있게 작업을 해가지고 근데 팟캐스트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기성 언론에 밀릴 수밖에 없죠. 기성 언론만 항상 상위 랭크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디오 클립,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센터의 팟빵 그리고 뭐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의 요즘에 이제 공들이는 게 약간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건 기성 방송사들이 만들어내는 퀄리티를 쫓아가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고 또 그분들 다 유명하신 분들이라 들어오는 청취자들의 어떤 그
접근이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을 위주로 하다 보니 이제 거기에만 몰리는 거는 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 입장에서도 큰 의미가 없으니 요즘에는 굉장히 이 오리지널 콘텐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네이버가 오디오 클립에 되게 힘쓰고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AI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전 건가요?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이버 지금 영상 쪽에선 유튜브한테 완전히 밀려서 거기는 저거 봤을 때는 포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야 그냥 적당히 하자 약간 요런 느낌인 거고 그럼 남은 게 이제 오디오 컨텐츠니까 그럼 오디오 컨텐츠라도 잡자라고 해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아마 출시한 것도 있는 것 같고 플러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네이버 쪽에서도 AI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런 쪽을 통해서 이제 한국어 오디오 컨텐츠 약간 DB 쌓는 형태로 해서 좀 그런 걸 가야 되니까 AI 스피커를 좀 더 제대로 구현을 하려면 그쵸? 그래서 약간 오디오 쪽에 좀 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팟빵은 파일을 올리잖아요. 서버에. 근데 iOS 쪽은 저희가 팟캐스트 쪽은 저희가 팟빵에 올린 걸 링크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이버는 링크 하나요? 파일을 올리나요? 파일 올리죠. 서버가. 네이버는 또 가두린 거죠. 네, 네이버 가두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세 가지 플랫폼을 다 활용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 경험을 조금 녹여서 말씀드리면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확실히 그 어떤 걸 보고 들어오시냐는 거 보면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전히 특정 네이버 키워드인데 검색.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어떤 검색 플랫폼에서 어떤 부분을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연관된 거면은 그 저희 에피소드가 보이나 봐요. 그걸 통해서 저희 에피소드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시고 반대로 팟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애플 팟캐스트는 되게 보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서 거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제쳐두고 팟빵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유입보다는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회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팟빵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순위나 뭐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카테고리 전체 그 방송이 그거 스크롤링 하시면서 그래서 들어오시는 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뭐 팟캐스트를 듣는다 하면 다 팟빵으로 인식을 하니까 팟캐스트 좀 아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모바일을 안드로이드를 쓰고 그러니까 노트북을 맥북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도 그러면 이 말은 모바일로는 팟빵을 듣고 맥북으로는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건데 이거 최근에 저희가 이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거는 음질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는 단팟 그러니까 다른 녹음실에서 녹음한 거는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팟빵으로 듣는 거는 음질이 정말 안 좋고 똑같은 에피소드도 팟캐스트로 들으면 음질이 달라요, 느낌이. 근데 그거는 기분 탓 아닌가요? 사운드 스피커 탓 아닌가요? 근데 최근에 이 녹음실이 비슷한데 녹음실이 다르면 확실히 팟캐스트가 달라요. 좋아요. 이 느낌이 있어요. 서버가 똑같은데? 애플 팟캐스트가 더 좋다는 애플 말씀. 팟캐스트가 더 좋아요. 그게 신기해요, 저는. 그게 어떤 그거는 음성 전문가분한테 의뢰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다른 사운드, 그러니까 파일은 똑같은데 파일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튜닝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 단순 그냥 스피커 차이라고 저는 스피커 차이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로 장난쳤다는 얘기죠. 약간 소프트웨어 쪽이 똑같은 하드웨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근 에피소드하고 이전 녹음실의 에피소드를 비교했을 때 최근에 거를 모바일로 듣고 맥북으로 듣고 이전 거를 모바일로 듣고 맥북으로 들었을 때 최근 거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예전 거는 차이가 난다는 거는 맥북 프로 스피커가 그렇게 좋습니다. 맞아요. 진짜 스피커 좋아요. 이거 팟캐스트가 아니라 맥북 프로 스피커 문제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어쨌건 팟캐스트를 제공하고 있는 건 이제 애플이니까 그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팟캐스트에 별로 관심도 없고 UI UX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여전히.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이 컨텐츠 회사로 가겠다고 해서 애플 TV 플러스도 내놓고 해서 컨텐츠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냥 아이튠즈의 하나의 기능이었던 팟캐스트를 다른 어플로 뺐다라는 행보는 분명히 이 팟캐스트라는 오디오 컨텐츠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겠다라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티파이 참전했죠. 그래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고 전 세계 한 2억 명 정도 그 회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컨텐츠 산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해가지고 이 해외에 있는 그 팟캐스트 컨텐츠 제작 회사 김릿 미디어와 그다음에 업 앵커 등을 인수를 맞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네도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져가겠죠. 스포티파이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구글이랑 아마존도 각각 오디오 컨텐츠를 갖고 가고 싶어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를 생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오디오북을 좀 해서 오디붓이라고 해가지고 그 오디오북 전문 서비스가 있어요. 아마존에서 만드는. 프라임 말고. 네. 걔네 둘은 둘 다 AI 스피커를 갖고 있잖아요. 구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식을 통해서 자꾸 오디오 컨텐츠를 갖고 가고 싶은 거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팟캐스트가 자기네들이 갖고 가야 될 여러 컨텐츠 중 하나이고 우리도 여기서 상장을 하려면은 오리지널 컨텐츠를 갖고 가고 그다음에 이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 UI UX는 저도 애플 팟캐스트 UI UX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실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외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애플 팟캐스트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종류만 따졌을 때는 네이버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워낙 많은 플랫폼이 다 거기 통하고 있으니까. 점유율만 봐도 거의 애플 팟캐스트가 거의 팟캐스트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대요. 그 정도만 봤을 때는 지금 엄청 저희가 얘기한 업체도 많고 더 얘기할 업체가 많지만 그렇게 많은 업체와 플랫폼이 있는데 그 중에 애플 팟캐스트가 50% 차지하는 거 보면은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팟캐스트라는 어플이 있는 게 되게 강한 거죠. 애플 유저 입장에서. 약간 이름빨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지어진 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선점 효과. 근데 저도 아이팟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예전부터 iOS를 잘 쓰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낙검수 같은 걸 들으려면 아이팟이나 아니면 PC로 들을 수밖에 없어서 아이팟을 썼는데 아이팟에 쓸 때는 이 UI나 UX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거 다 되는데 PC로 이걸 넘어오니까 못 찾겠어요. 원하는 컨텐츠를.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바일 기반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모바일 팟캐스트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꾸지? 왜 이대로 가지라는 느낌이 근데 들어서. 제 기분으로 애플 대변인. 애플이 약간 그 기본 어플들 있잖아요. 뭐 계산기라던가 팟캐스트라던가 이런 거에 UI UX는 크게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UI UX 업데이트는 크게 많이 안 해줘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이제 다른 제3자 서드 파티 팟캐스트 어플 서비스들이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유료한 UI UX 얼마나 편합니까? 어차피 동일한 컨텐츠를 듣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제 더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하고자도 노력을 하는 거죠. 왜 안 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애플 코리아에 물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은 이미 너무 큰 강자들이 있는 맞아요. 시장이라서 팟빵 점유율이 국내 점유율 한 70% 보고 있거든요. 팟빵만.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그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좀 가져가고 그다음에 애플 팟캐스트가 좀 가져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파티가 있어요. 원래 이제 NHN에서 갖고 있었던 그 파티를 지금은 아프리카 TV가 가져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어느 정도 이제 오디오 콘텐츠를 이제 가져가겠다고 하는 아프리카 건데. TV가 이제 파프리카라고 네, 파프리카. 해서 이 오디오 콘텐츠 쪽에도 이제 좀 공을 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자체가 별로 이렇게 요즘에 많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쵸. 네. 게임 중계로 많이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위치 쪽으로. 네, 그래서 아프리카는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훨씬 돈이 그런 되니까. 수익 되는 대로 갔고 그래서 지금 파티가 없어지면서 실제로 저는 그냥 이것도 뭐 뒤로 들은 얘기지만 그 카카오죠. 카카오 다음에서 걔네들도 이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처럼 이런 오디오 콘텐츠를 강화하고 싶어서 원래 팟빵을 인수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이것도 그냥 썰이에요. 카더라로 한 2천억을 제시했는데 팟빵에서 안 팔겠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이제 어디서 카더라로 들었는데 뭐 이거는 정설은 아니겠죠. 그만큼 저는 그걸 너무 싸게 들으면서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좀 그러니까 그 말은 팟빵이 엄청 돈이 된다는 소리죠. 근데 저는 만약 다음에서 인수해 갔으면은 카카오 인수해 갔으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컨텐츠는 카카오가 잘하니까. 그렇죠. 그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카카오 M이라고 해서 지금 지상파의 PD들을 다 데려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넘어간 PD들 되게 많고 그런 카카오 식으로 M이라는 건 뭐 어떤 그런 아예 그런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사로서 제작사로서 전체 다 하는 데인데 거기 지금 대표이사 김성수 대표도 CJNM에서 지금 뭐 이런 오디션 프로
우리가 말했던 슈퍼스타 K부터 뭐 이런 힙합 오디션까지 그런 걸 음. 그분이 하진 않았지만 어. 그분이 리딩- 재직하던 리딩했던, 시절에 네. 그걸 기획했던 그런 거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컨텐츠 업계에서는 약간 대부 뭐 잘 나가신 분.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카카오가 꼭 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게 어쨌든 플랫폼이 커지고 이 오디오 컨텐츠라는 게 아직도 사실 팟캐스트 해 이러면 팟캐스트 모르는 친구들도 좀 맞는 있거든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쨌건 우리가 카카오톡을 전 국민 앱으로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서비스를 하면 좀 더 나의 컨텐츠 역시 좀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희망을 가졌었는데 팟빵이 그거를 안 판다라고 얘기를 에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만큼 굉장히 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콜센터 얘기하셨지만 팟빵 제가 2016년 뭐 이 정도부터 했을 때 그때는 한 달에 12,000원인가를 내고 호스팅을 했었단 맞아요. 말이죠. 네네네. 그 말은 12,000 우리 방송을 올리는 이 호스팅 비용에 12,000원보다 훨씬 더 자기네들이 많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걸 안 받고 가두리 양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진출하기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고 왜냐면 서버 비용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야 되고 그거랑 같이 광고 영업도 되게 잘해야 되는데 팟빵이 그걸 잘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때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팟빵 서버를 이용해서 올리면 이전까지는 실시간으로 팟캐스트도 같이 올라갔는데 그때 호스팅 업체가 바뀌고 나서 팟빵에서 일주일 업로드하고 일주일 후에 팟캐스트에 오픈을 해줬죠. 애플 팟캐스트. 일주일 동안 딜레이를 해줬고 그리고 다음 맞아. 쪽 얘기도 실제인 게 그 뒤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야나두를 인수했다고 들었거든요. 카카오가? 카카오가. 와, 그 야나두랑 무슨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 결이 뭐 다르지 그거는 않아요? 교육적으로 네. 해가지고 인상. 교육 음성 콘텐츠 인수한 거 아니에요? 야나두에? 야나두. 야나도 전체를 먹었어요. 전체. 근데 그 말- 그건 약간 다른가요? 카카오 에듀에서 한 거고. 그럼 카카오 에듀도 네. 다르죠. 팟빵- 결이 다르죠. 팟빵을 인수한 건 사실 그러니까 뭐 웹툰도 있고 이제 카카오 TV를 살릴 거라는 얘기도 이제 들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를 이제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오디오 쪽은 팟빵을 사자라고 생각을 전 했을 것 같고 저는 계속 뭐 2,000억에 조금 그 목매는 것 같긴 하지만 괜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저는 나도 그거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요. 지금 팟빵 투자된 걸 보니까 18년 4월이 마지막 투자였고 당시 64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그럼- 밸류를 얼마 받는 거예요? 64억 정도 대충 받으면은? 한 15%에서 만약 20%라고 했을 때는 어. 20%라고 잡으면 한 300에서 350억 정도로 어. 밸류 정말 많아야 500억. 정말 많아야 500억이거든요. 음. 그럼 18년 4월에 들은 썰이 작년이면 2,000억? 그럼 저는 충분히. 네, 충분히 괜찮은 딜이라고 저는 만약 생각하는데 팟빵이 그냥 독립해서였다. 스타트업에서 혼자 다 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모회사가 있다 보니까 모회사 코리아 센터고 그렇지. 자기들 사업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 굳이 내가 팔까 이 시장 커지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안 파신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반대로 그런 것들을 현금화하는 것도 사업의 어떤 그런 확장을 위해서 나 돈 좋을 잘 수도 되고 있는데. 나 회전율 좋은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안 팔아도 되는데 그리고 이러지 저는 않았을까? 이게 왜 2,000억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느꼈냐면은 팟빵 자체가 지금 광고 수익을 어마어마하죠. 붙여놨잖아요. 지금 아마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 팟빵 유저분들께서는 아마 처음에 그 광고가 맞아. 들리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가 뭐 이렇게 어디서 광고를 따온 게 아니라 맞아. 팟빵에서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50대 50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유료 컨텐츠들이 있어요. 팟빵 내에서 저희는 무료로 제공드리고 하고 있지만 유료 컨텐츠에 대한 구매율도 되게 높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2019년 한 4월에 4월 데이터로 봤을 때는 결제 건수가 한 4억 원 정도 된대요. 유료 컨텐츠 결제 건수가. 그렇게 따지면은 매월 약간 요 정도 수준의 유료 컨텐츠 결제가 계속 발생하고 이것도 한 뭐 5대5, 한 6대4 정도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는 팟빵은 지금 계속 그 현금을 만들어내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2,000억 밸류 욕심 안 날 수도 있죠. 그 상장 기사에 최근 매출액이 나왔는데 19년 상반기가 매출액 28억. 그럼 1년에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는 일단 매출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한 달에 4억 유료 콘텐츠 비용이 나왔을 때가 팟빵에서 자체적으로 방송을 만들어서 유료 콘텐츠를 막 올린 적이 있어요. 강의들을. 근데 그 뒤로 안 올렸어요. 이 말 그만큼 수익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 수익 유료 대비? 컨텐츠는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이 에피소드는 유료입니다 하라고 해서 걸수 500원, 있어요. 1,000원씩 거는 거예요. 그 돈을 다 해서 그 500억이라는 거죠. 그것도 있고 아니면 시즌권 끊어서 맞아, 그럴 한동안 수도 있고. 네, 네. 강의를 막 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그만뒀어요. 팟빵. 그러니까 그 군신님 얘기대로 직접
직접 유료 콘텐츠를 생산하는 건 ROI가 안 나왔을 것 같고 근데 그 지금 타코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냥 크리에이터들에게 너네가 원하면 유료로도 올릴 수 있어로 한 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냥 자리를 잡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말 안 했지만 월 35만 건의 결제가 있었고 그거의 토탈이 4억 원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제라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뭐 수업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저희 같은 일반 크리에이터들이 이건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이건 결제하고 들으세요 해서 뭐 500원, 1000원씩 건 거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오디오 컨텐츠에는 약간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컨텐츠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취향 기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유료 컨텐츠를 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싶은 그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스포츠라든지 정치라든지 아니면 경제 영역에 진짜 돈이 되는 어떤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료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아주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광고가 아무래도 확실히 저는 약간은 좀 우리가 이걸 팟빵에 올리지만 약간 나름의 좀 쓴소리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크리에이터들의 수익된 부분 문제야. 문제가. 근데 그 문제를 최근에 SBS에서 조금 지적을 했어요. 진짜? SBS에서도 지금 기존에 그 라디오 녹음하는 거, 그다음 고릴라팟. 따로 이렇게 팟캐스트용 만드는 것들을 올리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고민을 많이 할 거잖아요. 기성 언론의 라디오 시장이 좀 작아지고 팟캐스트는 해외에서 커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커질까 해가지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자기네 그 팟캐스트 데이터를 공개를 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2시 뭐 컬투쇼 부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다 공개하면서 근데 이 공개했을 때 이 스트리밍 수의 기준을 국내 기준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국내 기준이라고 얘기하면은 팟빵 기준이죠. 팟빵 기준 같은 경우는 팟빵에서 저희도 항상 그 크리에이터 투에 보듯이 재생 요청수라는 약간 조금 애매모호한 카운팅된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미국 광고협회 IAB에서 하는 수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건값에 의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수치를 공개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광고주랑도 저희도 실제적으로 뭐 그 팟빵에 나온 숫자보다 뭐 좀 인게이지먼트라든지 아니면 재생 플레이어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정말 하면은 의미 있는 데이터. 조금 더 관여도 높다 보니 광고비를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약간 지금은 팟빵에서는 방어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숫자를 애매모호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걸 선뜻 광고비를 못 내는 거죠. 합리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설득될 만한 숫자를 보여줘야 광고주가 돈을 집행하는데 얼마나 신뢰도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닐 거면은 광고를 제대로 유튜브처럼 붙여줘야 되는데 유튜브는 솔직히 크리에이터가 수익화 문제를 고민 안 하죠. 저절로 나는 유튜브에서 만들어준 그런 시스템에서 나만 열심히 해서 조회수가 많아지면 돈을 벌고 구독자 많아지면 돈을 버는 건데 팟캐스트는 그런 게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조회수에는 의존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직접 영업을 또 떠야 돼가지고 뭐 브랜디드 광고를 하든 PPL을 하든 아니면 외부 강의를 때든 아니면 책을 하든 이런 식으로 수익물을 자체화 시켜야 된다는 게 크리에이터들한테 좀 힘을 빠지게 하는 거죠. 네. 저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디오 컨텐츠를 그러니까 유튜브랑 연결을 시켜 보면은 어쨌건 유튜브는 유튜브 자체를 했을 때 일반인들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인식을 잘 만들어내서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어쨌건 어느 정도 돈이 되니까 좋은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컨텐츠가 많아지면서 또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파일을 키운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팟빵 우리나라 팟빵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크리에이터에게 뭔가 보상 방식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돈을 벌까에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저도 약간 좀 비판을 하자면 컨텐츠 기업이 아니라 이건 호스팅 기업에서 출발한 어떤 한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이해보다는 어쨌건 호스팅으로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버 비용을 충당하려면은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좀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딱 1년 했는데 1년에 지금 10만 원도 못 벌었어요. 지금 오디오 광고. 광고로 들어온 건 빵원이잖아요. 그렇죠. 빵원이죠. 아직 돈 하나도 못 벌었죠. 그렇죠.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플랫폼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 의지를 한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팟빵은 지금 어쨌든 팟빵을 대적할 만한 어떤 플랫폼이 없어서 독식 구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큰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한편으로 좀 이해가 가는 거는 음.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쵸. 뭔가 투명하게 이 숫자를 공개해가지고 그걸 광고를 받기에는 약간 애매하니 약간은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 시장성, 확장성만 가지고 하신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조회수나 이런 게 투명하진 않잖아요. 조회수 올라가는 방식도 뭐 실제로 봤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값에 의해서 그 조건값은 뭐 구글만 알고 있는 그냥 수익 광고비 알고리즘에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완전 구글 맘이잖아요. 구글 맘에 안 들면은 노딱 붙이고 멀쩡하게 잘 하는 방송도 노딱 받는 그런 거니까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까 플랫폼의 법칙에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유튜브에 비하면 아무리 시장이 작아도 너무나 좀 박하다. 크리에이터들이 가져오는 수익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수익적인 부분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수익적인 그렇죠. 부분은 크리에이터들이 너희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거 아닌가요? 이제 팟캐스트라는 팟빵을 포함해서 팟캐스트라는 데서 이제 수익 구조가 한 5개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 5개?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건 영혼까지 끌어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제 다이나믹 광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팟캐스트 팟빵 기준으로 만약에 하면은 이제 그 에피소드를 들으실 때 앞 초반에 딱 붙는 뭐 5초, 10초짜리 광고 그걸 이제 다이나믹 광고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잠시만. 저희 에피소드 어떻게 들으세요? 아이폰으로 들으세요? 네. 그 저는 광고 가끔 팟빵. 뜨세요? 네. 팟빵으로 들으세요? 아니면 난 팟캐스트로? 팟빵. 난 골고루 들어요. 팟빵 듣고 오디오 클립 듣고. 팟빵으로 들을 때 광고 떠요? 네. 떠요. 그게 랜덤인 것 같아요. 네. 그거 항상 붙지 않아요. 안드로이드로 그래서 항상 끝까지 들어요. 나도. 근데 스킵하지 마세요, 배너도 여러분. 뜨죠? 네. 안드로이드의 팟빵으로 들으면 그 광고가 안 떠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거 랜덤으로 돌려 안 뜰 때도 있어요. 자주 안 들으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주 들어요. 뭘로 들으세요? 맥북 스피커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은 모바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계열의 팟빵을 들 때 안 듣고 이제 가끔 맥북에 팟캐스트 들 때 그때 저는 광고 듣는 거죠. 많이 듣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바랍니다.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아니에요. 아니야. 아이,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광고가 지금 팟빵의 가장 주 수입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개 수익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냥 빠르게 얘기할게요. 다이나믹 광고 일단 팟빵에서 해주는 거 네. 있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 내 광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는 브랜디드 광고.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지금 유튜브가 다이나믹 광고로 돈을 많이 잘 벌다가 크리에이터들이 그래도 요즘 브랜드 광고로 많이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상 내에 내가 업로드하는 그 60분짜리 영상 내에 이미 내가 유치해온 광고주의 광고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도 못 건드려요. 왜냐면 내가 올린 영상이니까. 영상에 붙여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팟빵 같은 경우는 후원 기능이 있어서 뭐 요즘 그 창기사 꿍꿍님이랑 몇 분이 해주셨잖아요. 뭐 1,000원, 500원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런 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아프리카 TV 같은 약간 그런 별풍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료 컨텐츠. 이거는 이제 크리에이터가 이거를 뭐 500원이나 1,000원이나 뭐 가격을 설정을 해서 올렸을 때 그걸 구독하셨을 때 수익구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컨텐츠 확대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런 팟캐스트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인지도가 쌓이고 했을 때 출판이라던가 강연이라든가 약간 이건 좀 제3자적인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정도 수익 구조가 나는 건데 이 중에서 팟빵이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다이내믹 광고예요. 이거는 팟빵이 광고주를 섭외를 해서 자 우리 플랫폼에 너네 광고해줄게 돈 얼마 내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에피소드 내 광고인 그 브랜디드 광고 같은 경우는 팟빵이랑 전혀 상관없죠.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유치를 하면은 그 돈은 우리가 다 가져가는 형태인 거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팟빵은 지금 안드로이드 어플이든 그다음에 iOS 어플이든 지금 다 그걸 어떻게든 노출을 시키고 싶어서 하고 아마 순위가 높은 에피소드면은 아니면 방송이면은 그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게 낮아서 안 붙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붙어도 또 매번 다르게 붙고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저는 뭐 어쨌든 수익적인 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좀 기능적인 거에 조금 아쉬운 얘기하면은 네. 왜 돈이 제일 중요한데? 그쵸. 근데 또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능적인 건 전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이 청취자들이 약간 팬덤 관계잖아요. 맞아. 팬덤 관계면 소통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당연히 규모적인 차이가 있어 이해는 하지만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라디오 방송 기능이 있어요. 라이브로 맞아. 해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같이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 라이브 할 때 후원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라이브를 대부분
바로 인터랙티브 소통을 하니까 보통 자기 이름을 띄워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멘트를 언급해주기 위해 가지고 후원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팟빵은 라이브가 없다 보니까 에피소드들을 듣고 후원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후원이 조금 약한 것 같고 그럼 라이브 같은 거를 좀 넣으면 어떨까? 라이브가 원래 있었다가 지금은 또 다시 중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있었던 원래 기억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 왜냐면 이제 그 효용성 못 느꼈나? 저는 청취자인 리스너이기도 하고 또 크리에이터잖아요. 근데 UI UX는 정말 네이버 오디오 클립 대비 팟빵 건 너무 좀 심해요. 맞아요. 전 좀 심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유저로서 보통 앱들이 iOS 쪽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나중에 업데이트가 안드로이드가 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거의 유일하게 안드 먼저 챙겨주는. 안드 먼저 챙겨주는 몇 안 되는 앱이에요. 팟빵 앱이. 왜냐면 뭐 안드로이드에 시작이 안 팟캐스트를 되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죠. 그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되게 저는 사실 팟빵을 제 핸드폰에 갖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가 업로드하는 그 파일을 확인을 해야 돼서 확인의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제가 그래서 순위를 적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번 파일 해봐요. 준비하면서 좋아요. 알려주세요. UI UX 기준으로 리스너일 때와 크리에이터 입장했을 때의 어플 순위를 제 개인적으로 정했거든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UI UX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리스너일 때는 저는 1위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고요. 2위는 애플 팟캐스트고 3위가 팟빵이에요. 왜죠? 그러니까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되게 유료하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태의 그 UI UX 이게 되게 약간 제가 또 바이브를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브랑도 또 약간 UI UX가 비슷해요. 유사한 것도 좀 있고 검색하기도 조금 더 수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썸네일이 그 여기는 그 1x1이거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더 보기 편하고 크리에이터 입장으로는 UI UX는 그 팟빵 1위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그건 또 왜 그래요? 순서거든요. 완전 뒤집어졌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팟빵이 좋은 이유는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의 완성도는 저는 이상하게 팟빵이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약간 그 구글 애널리틱스를 약간 차용한 듯한 느낌이 좀 몇 개 있어요. 데이터를 베꼈다. 벤치마킹했다. 저희 잘려요 팟빵에서 이러다가. 주원장님 오늘 약간 수위가 높으신데. 얘기해주세요. 오늘 편집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로. 제가 진짜 할 겁니다. 그래야겠다. 애널리틱스를 약간 차용한 시각화를 좀 가져온 게 있고 반대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그래서 그런지 정리가 잘 돼 있는 건 맞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데이터 시각화는 좀 결이 다르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이고 애플 팟캐스트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아무런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는. 진짜? 그래서 조금 그렇게 순서가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저희가 구독자 수라던가 재생 요청 수 같은 게 아무래도 팟빵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데이터의 어떤 그 규모가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팟빵이 더 잘 보이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비해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디오 클립은 당연히 팟캐스트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워낙 오디오북이라든지 그렇죠. 연예인들 특히 여기 네이버는 연예인을 잘 그런 활용한 게, 것 같아요. YG랑도 친했고 어쨌든 그러면서 뭐 V라이브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던 네이버 나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디오 클립에 연예인들 정말 잘 때려 넣어요. 잘 활용하는 것 같고 뭐 돈은 당연히 많으시니까 돈이 효율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잘 유출해가지고 초반에 모객행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팟빵이 잘 해야 되겠다. 금방 또 지금은 완전 팟캐스트의 포커싱은 오디오 클립이 안 하지만 진짜 포커싱으로 달렸을 때는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 제가 뭐 수위가 높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까 그 애플의 그 어플리케이션 그 리뷰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 비판적인 리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저도 정말 단연간 팟빵을 쓰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진짜 진성 유저로서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거. 아직도 노트북에서 팟빵을 들어가면은 그 플레이어 화면이 그 플래시 이미지여가지고
맞아요. 네. 아이디어 플래시 이미지여가지고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충격적인 게 기억하시겠지만 그 iOS 기준이 안드로이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iOS 기준으로 팟빵 어플이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한번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UI UX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네. 그러니까 이게 UIX의 전면적인 교체였거든요. 기존 iOS 팟빵 어플과 지금의 iOS 팟빵 어플의 UIX가 많이 개선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랑 비교했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또 팟캐스트의 어떤 그 1위 사업자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좀 뭔가 본보기를. 약간 그 생각이 나네요. 저기 무신사 대표님 좀 생각나면서. 왜요? 그 무신사 UI UX도 우리가 좀 약간 별로라고 좀 뭐라고 했었잖아요. 약간 그거는 결과를 잘 만드시잖아요. 뭐 팟빵도 그렇게 따지면 결과 잘 만들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커버 쳐준 거죠. 안 잘리려고. 안 잘려요. 뭐 잘리면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가지 뭐. 아니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우대해야 컨텐츠 회사는 크는 겁니다.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우대하지 않고 플랫폼의 어떤 그 파워를 자꾸 남용하시다 보면은 이 좋은 크리에이터들은 다 움직이게 돼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기존에 했던 뭐 호라코라 요가 같은 경우는 팟빵밖에 안 올린단 말이에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안 올리는데 그때 네 팟빵에서 제안이 왔었어요. 그냥 우리 오리지널 컨텐츠로 팟빵에만 공급하는 계약을 하자. 근데 제가 안 했거든요. 나는 그 꼴 보기 싫더라고요. 자기가 호라코라 요가랑 곤조.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얼마나 그거 좋다고. 했다고. 물론 서버를 공짜로 주는 거는 좋지만 뭐 차라리 12,000원 받아라. 나는 당당하게 내가 호스트 비용을 쓰겠다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컨텐츠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자기네들이. 근데 난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지. 오리지널 컨텐츠로 들어오면 뭔가 제작비 베네핏이 제작비 주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스튜디오를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어쨌건 이 사회에서 지식, 그러니까 어쨌건 뭐 이거 뭐 육아적인 어떤 노하우도 지식인 거고, 우리 이 그쵸? 스타트업에 관련된 네네. 것도 이 지식인 건데, 이 지식을 그렇게 뭐 너무 헐값에 자기네들이 어떤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성토대. 우리 좀 잘릴 것 같은데. 잘리면 네이버 오디오로 갈 거야. 스타트업 털어주마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주관장님 네. 개인적인 의견이 저희 많은. 팀워크가 이 모양입니다. 제가 오늘 독립운동가 스피릿이어가지고 잔다르크요, 뭐야.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건 결론은 그거예요. 크리에이터를 존중해야 이 컨텐츠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말을 근데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조사하면서 어디가 자꾸 생각나는 OTT 서비스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저희가 그쵸. OTT 비견될 수밖에 얘기하면서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하겠다고 그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면서 제작비를 엄청 투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럼 넷플릭스가 왜 자꾸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져가겠냐? 결국 킬러 콘텐츠를 그렇죠. 어느 플랫폼에서 확보하고 있냐가 경쟁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 디즈니 플러스 나와서 실제로 넷플릭스의 어떤 그 영미권에서는 그 많이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디즈니 플러스가 되게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대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킬러 콘텐츠 누가 갖고 있냐. 그런 거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비 그렇죠. 투입을 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디오 콘텐츠도 지금 해외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고 맞아요. 아까 얘기한 스포티파이 같은데 아마존, 구글 다 지금 어쨌든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겠다 이 난리를 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오리지널 콘텐츠 해서 지금은 좀 약간 연예인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있고 팟빵도 지금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해서 매블쇼가 좀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워낙 잘하시는 데라서 저희가 굳이 샤우트아웃 해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좀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경쟁은 맞고 하지만 또 주반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만 가면 오티스의 성향인 거고 근데 또 팟캐스트가 과연 OTT 비즈니스 모델을 더
가까운가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가까운가를 좀 판단을 하셔서 해봤을 때는 후자가 맞지 않나. 저희 같은 일반 영세한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뭐 저희도 좋고. 아니 그게 사실 좀 컨텐츠를 다양화해서 최근에는 취향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든 아무튼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플랫폼 기업한테 저희도 의존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 크리에이터 분들을 보면은 그 멀티 채널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디오 컨텐츠를 주로 플랫폼에 이런 오디오 플랫폼에 올리되 유튜브 같은 데다가 약간 좀 짧은 짤로 약간 이런 거를 재가공. 많이 재가공을 해서 많이 하시면서 또 거기서 뭐 2차, 3차적인 수익을 좀 발생시키고 아니면 인지도라도 그런 식으로 넓히 저변 확장을 하고 계신 게 있어서 좀 크리에이터들도 요즘은 제가 생각한 건 이제 하이브리드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멀티 채널에다가 다양한 재가공한 컨텐츠를 하나의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원소스 그러고, 멀티유즈. 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주반장님이 네. 사실 대부분 유튜브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네. 그걸 역행한 데가 굳이 한 군데 뽑자면 스푼 라디오가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아프리카라는 이미 잘 그렇죠. 되고 있는 BM이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역행해서 오디오로 그렇죠. 가져와서 맞아요. 좀 성공을 한 회사여서 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팟캐스트의 경쟁은 유튜브가 아니에요. 유튜브 시청이라는 행위를 하는 시간은 고정 불변이고 거기서 OTT를 가냐 유튜브를 가냐 이 싸움인 거고 그렇지. 저희 같이 이제 오디오 컨텐츠를 하는데 장점은 그래서 뭐냐면 멀티태스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멤버들 포함해서 리스너분들도 뭐 괜찮으시면 댓글 달려주시면 좋은데 뭘 할 때. 팟캐스트를 들으실 때 무엇을 함께 하시는지. 그렇죠. 중요하죠. 네, 뭐 사실 집안일 하셨던 우리 그 엄마 아빠들도 있었고 맞아요. 운전할 때 제일 많이 맞아요. 출퇴근하신다고 그 하셨고 데이터 여러분 운동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 운동도 집안일을 많고요. 하면서 어떻게 듣지? 저는 아니 뭐 빨래 널고 이럴 때 이거 이어폰 듣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빨래 정도 되겠네요. 맞아요. 설거지랑 청소 좀 설거지, 시끄럽고. 청소, 네. 세탁기 돌릴 때 못 듣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설거지 할 때도 많이 들으신대요. 설거지 어. 들을 수 있죠. 물소리 때문에 저는 안 들리죠. 저도. 많이 노이즈 캔슬링 해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아니 왜냐하면 제가 육아 방송을 해봐서 느낀 게 아. 엄마들이 온전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게 설거지 그쵸. 같은 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시간을 들여서 앞치마에다가 이걸 놓고 듣는다. 그때만큼 자기가 힐링하는 타임이 없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네. 그거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궁금한데 어떻게 언제 언제 들으세요? 들으세요? 저 원래 출퇴근할 때 많이 듣긴 저도 했었어요.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작년에 한참 운동 빠졌을 때 헬스하거나 그때 제주도가 자전거 탔을 때 그럴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요? 지금은 좀 과거 작년보다는 조금 지금 우리 줄었죠. 방송 안 들어요? 아니, 저희 거는 항상 챙겨 듣죠. 항상 듣지만 원래 더 많이 들었는데 네. 요새 저는 좀 팟캐스트보다는 요새 오디오북을 많이 듣고 있어서 오디오북 쪽을 많이 팟캐스트를 듣고 만들면서 이제 팟캐스트는 안 듣는다.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몇 개 오디오 보는 클립에 있는 제일 걸 듣는다는 얘기죠. 탑티어들은 보죠. 그러니까 네. 그 뭐야. 저도 이동할 때 좀 많이 듣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약간 좀 산책하거나 약간 그럴 때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이렇게 디자인 업무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네. 반복 작업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맞아요, 라디오 맞아요.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는 봐야 되는데 그쵸. 디자인 작업이나 아니면 반복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요걸 많이 듣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TMI긴 하지만 샤워할 때도 좀 일부러 틀어놓을 때도 있거든요. 샤워할 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소리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외롭다. 샤워할 때 안 내요. 목소리라도 들으면서 샤워할 때 안 내요. 원래 샤워는 샤워할 때 안 외로울 수가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외롭잖아요. 샤워할 때. 샤워를 외롭지 않게 하시나 봐요. 저 샤워할 때 되게 상상력이 풍부해져가지고. 맞아요. 샤워를 되게 안 외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 그게 계시구나. 아니, 꼭 사람이 있어야만 외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샤워하는데 샤워에 집중해야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디오 컨텐츠 얘기를 좀 해봤고요. 리스너분들도 저희 팟캐스트 뭐 할 때 네. 들으시는지 꼭 제일 댓글로 궁금해요.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맞아요. 앞으로 에피소드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댓글들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이슈스 이번 에피소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